뭐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종전? 예, 전쟁 납북자에 대한 말은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언급도 안 했거든요. 단지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납북되신 분들이 대한민국을 건국의 기초를 놓으시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던 지도자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을 대한민국이 관심도 없고 모른다 그러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저는 그거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VON 방송국을 아예 통째로 옮겨오는 현장 라이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스텝이 많지도 않은데 이 장비들을 다 끌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은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 협의회에 대해서 도대체 관심을 잘 안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경제 문제나 또 다른 문제, 하다못해 뭐 다른 탈북자 문제까지도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는데 가장 인식을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6.25 전쟁 납북자, 민간인 납북자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정말 절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결심하고 달려온 이유는 사실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요? 우리 강경화 장관님께서 미국으로 가셔서 연내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종전이라고 그럽니다. 평화협정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원래는 같은 한 짝으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평화협정을 말하겠죠. 정전협정을 끝낸다. 이게 그렇죠. 종전선언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강 장관님이 6.25 전쟁 납북자 문제는 관심을 좀 갖고 계시나요? 글쎄요, 아시고는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현재 기억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네바에서 한번 만나신 적도 있잖아요. OHCHR 거기 계실 때 저희들이 방문했고 전쟁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분도 친척 가운데 납북되신 분이 있다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제네바에서 아마 만난 지가 한 5년이 넘었을 텐데요. 그게 12년이었으니까 6년 전이에요. 네네. 저도 그 다음 해에 강 장관님을 뵌 적이 있었고 이 6.25 전쟁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유엔에서 브리핑을 할 때 굉장히 따뜻하게 그 발레드 윌성 그 예전 국제 연맹의 그 헤드쿼터였죠. 그쵸. 그 본부가 지금은 인권에 관련된 가장 높은 수준의 일을 하고 있는 유엔 기구인데 그게 아마 두 번째 높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장관님이 유엔에 계실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따뜻하게 이렇게 받아주시고 관심도 많이 있으셨고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도 많으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아무래도 기조가 달라서인지 뭐 정신적 문제는 관심을 가지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들어올 때 조금 전에 우리 스텝이 이 사무실, 이 오피스에 그 출입구를 찍으셨는데요. 그때 이 시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여, 그대는 불사조. 우리는 조국의 강산을 뒤에 두고 홍염만장 철의 장막 속 죽음의 지옥으로 끌려가노라. 조국이여 유엔이여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구출하여 준다는 것은 우리의 신념이다. 이 시가 1950년 평양 형무소 벽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가 조국이여 유엔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50년 10월에 여기 납북자 가족회 대표단이 북한까지 평양까지 가서 찾아낸 시인데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이 시가 쓰여지고 68년 됐어요. 그렇죠? 과연 지금 유엔과 조국이 이들을 구해주고 있는 것인가?
지금 종전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정전 협정의 당사자였던 그 유엔사와 공산 측이 이제 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시로 간다, 이런 의미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이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넘어가면 종전이 가능합니까? 전쟁이 끝나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뭐 피해 가족의 한 사람으로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그건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다 그래도 우리 정부가 스스로 자진해서 연내에 종전을 선언하겠다든가 하여튼 그런 말을, 전쟁 납북자에 대한 말은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언급도 안 했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게 한국의 보통 사람들은 종전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전쟁을 안 하는 거다. 전쟁을 안 하고 전쟁을 끝낸다. 좋죠. 그 얘기가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1초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까지, 야, 그러면 전쟁을 아무런 책임도 없이 누가 이겼는지, 누가 일으켰는지,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납북자 문제, 심지어 유해라도 어떻게 뭐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종전? 예, 휴전 당시에 예. 말도 못했거든요. 납치되는 말도 못했고 예. 그냥 북한에 억류된 한국 민간인 그렇죠. 이들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유엔군 측이 수용하고 있는 공산군 포로하고 북한에 억류된 남한 민간인하고 1대1로 교환하자, 이런 주장을 유엔군 측이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절대 우리는 납치한 적 없다, 데리고 간 적도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냥 실향사민으로 하자, 이렇게 계속 유엔군 측을 회유하고 거짓말로 실향사민하면 그냥 무조건 다 보내줄게, 뭐 외국 민간인 다 보내주는 것처럼 실향 민간인도 다 보내줘. 근데 무슨 뭐 1대1로 왜 교환을 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엔군이,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정전 협정 당시 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휴전이 힘들어질까봐 사실은 양쪽이 어느 정도는 사실은 짜고 끝낸 문제거든요. 그럼 이번에 또 종전이든 아니면 평화협정을 할 때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간다면 민간인들은 영원히 그냥 희생만 당하는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생사도 몰라요. 북한은 한 명도 없다 그러고 납북자라는 말도 못하게 하고, 저희가 무슨 중요한 납북자에 관한 발표를 신문에서 뭐 뉴스가 나가고 그러면 금방 뭐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뭐 조선중앙통신 뒤집어지거든요. 아주 반응이 빨리 와요. 근데 이사장님 죄송한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으세요? 이거는 제가 6.25 전쟁 때 이제 폭격을 하니까 지하실 생활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허리를 다쳐서 많이 아파서 지하실에 들어가서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힘들었던 그것 때문에 성대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런 그렇게 아주 허스키. 전쟁 때 나이가 그 당시에 몇 살이었을까? 돌 지나서. 돌 갓 지나서. 돌 그러면 지나서. 아버님 얼굴은 본 적도 없으시고요. 보기는 봤지만 기억이 없죠. 그럼 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사무실은 그 당시 아버님이 있으시던 네, 아버지가 사놓으신 땅, 터 위에, 토지 위에 우리 저희 어머니가 건물을 지으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네, 유기 결혼하고, 공장 네. 결혼하고 그리고 두 번째 딸로 태어나셨고. 네. 그러니까 어린 아기 3명 있었는데 전쟁이 나서 아버님이 미처 피난도 잘 못 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유가 있지만은 정부가 뭐 피난 안 가도 된다, 그래서 또 정부를 믿은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게 3개월이 계속됐고 그 사이에 북한은 뭐 자기네들 잡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계획적으로. 6.25 전쟁이 아직도 생생한 현실이고 생생한 삶의 일부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어느 날 몇 사람이 모여서 이제 전쟁 끝났다 하면 끝 이렇게 되는 게 종전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직접 현장까지 막 달려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종전을 하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북한이 자신들의 매체 우리민족끼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아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빨리 해라 너네들 뭐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종전을 빨리 하자. 뭐 빨리 아니, 가서 미국 가서 얘기해라. 대전 간섭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미국한테 가서 빨리 종전 선언해달라고 말해라. 뭐 이런 거를 자기들이 직접 어이가 말하고 없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지 그렇지만 투명하게 이해를 못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6.25 전쟁 민간인 문제를 짚어가면서 과연 종전, 평화협정 그 내용, 그 말의 실체가 뭔지를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느닷없이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을 한 적도 있고 사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관여했던 일 중에 이 6.25 전쟁 납북자 문제가 속합니다. 한국 전쟁 납북 사건 자료원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일종 연구소를 만들었었는데요. 2004년에 그 연구소를 한국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코리안 워를 직역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문제고 이거를 좀 전 세계 사람들하고 같이 좀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좀 담았었어요. 여기 늘 상근함도 물론 아니지만 그만큼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고 제가 그때 처음에 회장님을 만나 뵀을 때는 그 당시는 저는 신문 기자로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신문 기자로 있을 때 저희 그 신문사로 이런 명부를 갖고 오셨어요. 이 명부가 이름이 명칭이 뭐냐면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 피해자 명부. 그러니까 민간인 피해자 명부죠. 그렇죠. 근데 네. 여기는 납북자만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럼 피살도 있고 피살도 있고 불도 하여튼. 있고. 근데 맞아요. 저희가 지금 납북 인사라고 하지만 여기는 행방불명 피살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일 것 같습니다. 물론 피살자를 따로도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사무실 오자마자 이 피켓을 찾아냈어요. 6.25 때 납북 후 학살한 한국 공무원 2,000명 신원을 확인하고 그 유해를 송환하라. 한국 전쟁 때 납북될 뿐만 아니라 납북돼서 행방불명되어서 결국은 학살된 이 바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2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 문제를 갖고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자면 지금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이 없지만 언젠가 이 우리가 정말로 정전협정 체제를 끝낼 때쯤 됐을 때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 당시 제가 이제 북한 인권 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교류를 했는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죠. 관심이 없어 인기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도 미국이 고집을 해서 포로, 그러니까 민간인하고 군인하고 구분해서 포로인 군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네. 자유 송환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자원적 송환을 했죠. 예.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전쟁을 2년 이상 끌었고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어요. 그리고 전 참 놀라운 게 그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이 뭐 사람들을 학살될 수도 있고 뭐 자유를 뺏길 수도 있는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다 뻔히 알면서도 돌려보낸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 전쟁에 들어올 필요가 없었지. 이런 식으로 연설을 하셨거든요. 근데 왜 민간인 납북자들은 이런 보호에 들어가지 못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북한의 은폐, 납북사실 첫째는 납북사실 은폐고 그 다음에 계속 끈질기게 질질 지연작전. 북한은요 그 정전회담에서 아주 정말 노골적으로 정말 그렇게 심하게 했기 때문에 유엔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납북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오늘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한국 정부가 우리 정부가 지금
이 6.25 전쟁 책임을 하나도 묻지 않고 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6.25 전쟁 납북자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휴전이라는 그 체제 때문에 휴전이라는 임시로 전쟁을 그냥 이렇게 멈추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사람에 대한 책임을 안 물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종전, 그 다음에 뭐 평화 같이 간다면 종전을 하기 전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범죄를 예전에는 crime against peace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평화에 반한 죄. 예전에 동경 재판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런 개념을 썼고 지금 이제 ICC 같은 경우에는 aggression이라고 물론 이제 이 범죄는 아직까지 그 요소들이 확정이 안 됐지만 이 aggression 침략 범죄라는 개념을 그렇죠.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가장 큰 범죄예요. 전쟁을 그렇죠. 일으킨 범죄. 이 전쟁을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 수백만이 죽었죠. 그렇죠. 바로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니른베르크 재판, 그렇죠. 힌틀러 전범 재판, 반드시 있어야죠. 동경 재판이 네. 있었던 건데 예, 6.25 전쟁에 대해서는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까? 오래 지났으니까 그냥 잊어버리자. 그러면 그럴 수 전쟁에 없죠. 아니 종전이 그러면은 전쟁을 말이 일으킨 돼요. 사람에 대해서 책임도 묻지 않고 끝났다는 것은 그럼 또 다시 무승부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도 이겼고 우리도 이겼다. 이 상태에서 연방제를 한다. 그럼 우리 적화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저희 납치 피해 가족들은 도대체가 우리 한국 정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 정부를. 너무 상처받고 네. 있죠. 말이 안 돼요. 누구를 위한 정부예요? 아니 우리는 생사도 모르는데 이산가족 상봉만 하면 된다. 우리가 어떻게 북한 주소가 없는데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해요? 옛날에는 실향사민, 지금은 이산가족. 그걸 말하자면 이게 가족들을 불시에 이렇게 분리시켜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몇십 년을 지나게 했던 이 엄청난 범죄에 대해서 없는 걸로 해달라. 네, 없는 걸로. 그리고 우리끼리 종전하죠? 그냥 뭐 북한이 해달라는 것만 해주겠다. 아니 그렇게 자선 사업가예요? 이런 상황에 북한이 평화 상태입니까? 평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남한이 위험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가 존속할 수 없다고 전 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렇게 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체제 밑으로 들어가는 꼴이 됐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많은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자유가 인권이죠. 자유가 인권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정부는 계속 자유민주주의에 자유를 빼겠다 그러니 자유가 없는 인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20년 가까이 같이 일을 해왔던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날이 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리고 2018년이지만 벌써 11년 전에 이미 한바탕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미국 워싱턴에 가서 되게 중요한 연설을 했었어요. 이게 지금 두 개, 내셔널 프레스 클럽은 미국의 언론인 클럽이죠. 워싱턴 DC에 있는 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 가서 저희가 연설을 하게 됐는데 위에 있는 것은 저희가 했던 연설에 대한 공고문이고 밑에 있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연설이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별로 한번 보십시오. 이 김대중 대통령 연설 제목을 먼저 한번 보세요. Korean Peninsula Security, including how inter-Korea reconciliation would benefit the United States.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저희가 했던 연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남한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의 선결 요건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전쟁과 관련돼서 선결 요건은 무엇이냐면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을 먼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다 해결할 게 있는 납북자 명단 갖고 오면은 쭉 다 보내줄게 아니면 유해라도 보내줄게 이렇게 해결을 해달라는 거 아니고 최소한 관심이라도 가져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20여일 동안 막 나홀로 시위하고 기자회견 2번 하고 뭐 난리를 쳤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 피켓을 제가 또 찾아냈어요. 한번 봐주세요. 6.25 납북자 문제 해결 없는 평화종전 거짓이다. 정말
키가 135cm밖에 안 되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인이 키가 135. 저는 가장 거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 차례 너무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라 이 문제 좀 그만하시고 제발 쉬시라고. 예전에 미국에 갔다 오시면서 한번 코마 상태가 되셨죠. 그래서 제발 이거 좀 그만하시라고 계속 설득하고 여러 차례 저도 좀 그만하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저하고 단지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그 납북되신 분들이 대한민국을 건국의 기초를 놓으시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던 그 지도자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을 대한민국이 관심도 없고 모른다 그러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저는 그거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참 이건 적하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심각하게 잘못되어서 우리가 정말 독립운동 열심히 해서 나라 만들고 자유가 있는 나라 만들었는데 그 나라를 저주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엄청난 인식과 가치상의 대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6.25 전쟁 납북자 문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려고 저는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해요. 이 나라가 정말 귀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6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전쟁 끝나고 이렇게 정말 세계 뭐 경제 뭐 대국 뭐 10위권에 10일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로 경제 발전을 이뤘고 그렇게 이 나라가 발전을 했는데 어떻게 정말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아니 저는 그 조선은 북한 조선이 근데 끝도 없는 노력으로 한번 이거 구경을 몇 개 시켜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이 일은 이제 제가 같이 시작을 했지만 한국전쟁 납북 사건 사료집을 거의 100의 수준이에요. 1000페이지가 넘는 2006년 9월에 만들었고 또 같은 분량으로 너무 무거워. 2009년 9월에 예, 이거 정말 두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진짜 고생을 해서 저는 그 당시에 포항에 있었는데 너무나 힘든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서울에 올라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지 않는 싸움을 우리가 계속 해왔는데 그 결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요. 유엔에서 저희가 이거 보시면 이제 COI 보고서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보고서에 어느 정도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리뷰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감동이었어요. 근데 전쟁 범죄로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또는 크라임 어게인스트 피스나 어그레션이나 이거 전쟁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 말하고 있어요. 대신 반인도 범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반인도 범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화시 물론 이제 국제인권법이 아닌 국제인도법 속에서 전시의 반인도 범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전쟁을 뺀 평시의 반인도 범죄인데요. 이 평시의 반인도 범죄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때도 이 6.25 전쟁 납북자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 범죄는 끝이 안 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되는 범죄거든요. 김동식 목사님 같은 경우에 미국 재판부가 3천억 원. 그렇죠. 3억 불이 3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이 넘는 돈을 북한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어요. 두 아이들한테. 그런데 지금 당장 뭐 미국 내에 있는 그 북한 재산이 없으니까 이걸 돈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게 채권이 되겠죠. 이 채권을 나중에 우리가 또 다 책임지게 되는 사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판결을 통해서 이 납치 범죄가 얼마나 악한가 3천억을 배상하라고 했거든요. 가정이 다 무너져요. 가정이 있을 수가 없어.
저희가 이제 저는 지금 전환기 정의연구원을 만들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곧 저희가 6.25 전쟁 납북자 민간인 문제를 그 국제 재판에 이렇게 제소할 때 어떤 법리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결론을 내야 하는지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연구 작업을 완료를 하고 책을 내기로 했어요. 우리가 같이 맞아. 지금 하고 예. 있는데 저는 이런 일을 할 때 지난 20년 이상 굉장히 외로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도권 학계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인기도 없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이런 현상이 있는지인가요? 남한 내에는 종북 세력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러니까 김정은도 괜찮다. 뭐. 김정일도 괜찮다. 지금 김일성도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한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면 그게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죠. 천벌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나라 망하는 지름길. 지식인으로서 근엄한 표현을 쓰면서 이 사태를 지금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그리고 장관들이 북한에 가서 종전해달라고 비는데 그러면 핵을 가진 채로 북한을 인정을 해줘서 남한이 북한에 이제 노예화되는 그런 길을 가자는 것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도대체 이런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말하는지 제가 좀 지나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거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시원하게 말해보세요. 지금 뭐 북한 김정은이요 어서 와서 남한을 다 네 맘대로 해라 그런 메시지 아닌가? 저는 그런 메시지로밖에 읽을 수가 없어요. 김정은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니고 북한 그러니까. 체제에 문제도 없고 괜찮다. 정치범 수용소도 예전에 뭐 우리 이렇게 박정희 정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은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은 북한에 지배권을 줘도 괜찮다는 건가요? 말이 안 돼. 이게 정부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많은 얘기들을 다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20년 이상 노력한 것뿐만 아니라 6.25 전쟁 직후부터 가족들을, 저는 물론 가족은 아닌데 가족들 중심으로 잃어버린 가족들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름을 불렀고 그 결과로 이제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 조사 보고서 집대성이 나왔어요. 집대성. 이게 자료. 다 몇 건입니까? 아마 15권. 15건. 엄청난데요. 지금 이 그 6.25 전쟁 납북자 문제의 진상 규명을 하고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기념관이 임진각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꼭 좀 방문해 주시고. 임진각에 가시면 그 정식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 네, 기념관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꼭 알아보시고 한국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을 정말 어제 일처럼 잊지 않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쟁을 끝내려면 이들의 눈물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이거 허겁지겁 이렇게 뛰어왔던 것은 우리 정부든 아니면 정치권이든 참 말을 쉽게 하고 종전이란 말을 쉽게 하는데 그러니까요. 전쟁 진짜 끝내고 싶어요. 그쵸? 저도 평화 종전 좋죠. 예. 왜 나쁘겠어요? 너 그거 싫어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고 사과하고 진상규명하고 책임지고 깨끗하게 그럼, 페어하게. 그렇죠. 예. 저희는 그걸 원하는 거죠. 예, 진정한 인권, 진정한 자유에 기반한 전쟁의 끝. 다시 말하면 이것이 평화로 가는 그렇죠. 길입니다. 예. 최소한 핵이라도 깨끗하게 컴플리트한 방식으로 없어지는 CVID라도 실현돼야지 우리가 그래도 종전 얘기도 할 수 있고 인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도 100명씩 묶어서 이산가족하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거기다가 전쟁 납북자를 집어넣고 이런 위선적인 일은 정말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20년 이상 북한 문제를 다루지만 요즘같이 정말 마음이 고통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우리의 가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심정이세요?
그렇죠. 정말로 그냥 뭐 하루하루가 그래서 저는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를 항상 기도로 제 마음을 항상 저 스스로 하나님한테 제 마음을 맡기고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우리 납북되신 분들이 이러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위해서 희생되신 건가? 그들의 희생을 정말 이렇게 값없이 버릴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이번에 미국 대사한테 편지를 썼어요. 현재 해리스 대사에게요? 해리스 대사에게 지금의 한국의 상황은 어둡고 정말로 거짓과 악이 도사리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덮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연단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정금같이 진정한 자유와 민주가 뭔지를 체득해서 알게 되는 대한민국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여 그대는 불사조, 우리는 조국의 강산을 뒤로 두고 그랬는데 이 조국이 아직은 살아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요즘 볼 때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서 속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이미 많이 저는 어두움의 세력이 대한민국을 삼켰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6.25 전쟁 납북자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때 돌아오실 분들이 돌아오고 진상이 규명되고 유해도 돌아오고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종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진실, 우리는 진실을 원해요. 거짓도 싫고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그래야지 평화가 진짜 평화고 진짜 종전이지. 그냥 이렇게 전쟁 범죄에 대한 거 아무것도 말도 안 하고 도대체 왜 말도 못하는지 난 그건 이해를 못하는데. 이 일을 어머니가 먼저 시작하셨죠?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어머니가 97세. 97세.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네, 의미 정말. 있는 사건이 네, 꼭 좀 있었으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소식이라도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 정말 20년 가까이 이 일을 사제를 틀어가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열정이 저는 반드시 나중에 열매로 돌아올 것 같아요. 그것이 진짜 평화의 열매. 네, 맞죠. 그렇죠. 진실의 열매. 대한민국에 정말로 평화라는 모두가 원하는 평화.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나 북한을 오판하고 네. 김일성 3대를 너무나 오판하고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말 설득하기도 힘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승리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길 것이고 이길 때까지 끝까지 파이팅!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회장님이 너무나 이 사건에 대해서 또는 해박하고 많이 아는데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제가 말을 조금 더 많이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목소리가 참 잘 나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노력과 헌신을 좀 반드시 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한국의 보통 사람들은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질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정말로 전쟁을 끝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승부를 내자. 무엇이 승리해야 하나? 자유. 또 뭐가 승리해야 되죠? 사랑.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 가치. 그리고 애국심. 나라 이런 좋은 가치가 승리하는 종전. 우리는 그런 종전만 원합니다. 네. 악의 세력이 실패하고 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종전. 그럼요. 그 종전을 지지하고 정말 수치죠. 그거. 섣부른 종전은 반대합니다. 네, 연내 종전 반대. 반대예요. 결사 반대. 우리 정부는 정말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좀 멈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 방송이 성지가 될 거예요. 6.25 납북자 문제 해결 없는 평화, 종전, 거짓이다. 만약에 6.25 전쟁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 주는 평화와 종전은 우리도 지지합니다. 예. 예. 그때까지 열심히
화이팅! 열심히 싸울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